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기계발 전문가 엄남미 지음 나는 잘 될 거야 입니다. 1. 항상 감사하라. 감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감정은 모든 창조의 원인이 된다. 가장 높은 창조의 감정은 감사와 사랑이다. 성서에서는 칭찬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꿈을 요구하라고 이야기한다. 성 바울은 이 간단한 기도 방법을 이용하면 놀라운 결과가 생긴다고 했다. 시크릿의 핵심 원리는 감사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삶이 더욱더 행복하며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는 방법이 있다.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비밀인 시크릿이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걸 불리는 방법도 감사다. 성서에서는 유독 감사의 언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았음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오직 감사하는 최고 진동수를 내면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형편이나 환경을 불평하는 것은 낮은 진동수다. 이때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가진 것도 사라지게 한다. 기분이 좋은 것이 소원을 이루는 주파수다. 만약 하루 중에 핵심 감정이 기쁨이 아니라면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매 순간 감사라는 단어를 인지하자. 감사에서 나오는 단어의 주파수가 크다. 감사로 감정을 전환해서 기분이 좋을수록 소망이 잘 이루어진다. 만약 기분이 좋지 않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즉시 기분 좋아지는 올바른 행동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우주는 17초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분이 좋지 않은 순간에 감사라는 단어를 상기하면 그 자리에서 에너지의 진동이 바뀐다. 어떤 것에 17초 동안 주의를 기울이면 그 생각과 일치하는 진동이 내면에서 활성화된다. 감사에 17초 동안 주의를 기울이면 그 생각이 감사하는 감정을 불러온다. 그러한 집중력이 강해지면 감사 진동이 명백해짐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대상을 불러온다. 마음속 깊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에 감사하면 부가 끌려온다. 딱 17초다. 감정 안내 시스템에서 가장 힘있는 창조력은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자유와 권능이다. 그에 반해 무력감, 절망, 두려움, 슬픔 등은 가장 낮은 주파수대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항상 자동 설정 온도를 감사로 맞추어 놓자. 9. 강한 신념은 모든 꿈을 이루게 한다. 강하게 믿는 생각은 세상의 모든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주위를 살펴보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안 든다. 그의 신념은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아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어떤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눈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온다. 그런 사람들 옆에만 있으면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강력한 사고의 열매인 신념이 있다. 신념이란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다. 삶의 목적, 즉 그것이 부이든 성공이든 일에서의 작은 성취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신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치가, 작가, 화가, 운동가, 기업가 등 우리가 흔히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라. 그들의 삶은 그들이 믿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신념에 근거한 행동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가난으로
전혀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9살의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삼촌의 친구들까지 가세해서 여성으로 사는 삶을 끝낼 수도 있었을 수치를 경험하였다. 불행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마약, 술, 담배, 자살 충동 등 보통의 사람들이 겪지 못한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결국 나는 행복하게 될 거야 라는 신념을 놓지 않았다. 정말 이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다.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자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온갖 노력을 해서 19살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역 뉴스 공동 캐스터로 취직했으나 감정을 실어서 방송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스트레스성 폭식,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짐으로 인해 살이 110kg까지 쪘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상황이 닥치자 자신의 신념을 완전히 바꾼다.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겠다는 신념을 가진다.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 자연으로 가서 걸으면서 새로운 잠재의식을 편성했다. 새로운 방송국에 감정을 실은 즉흥적인 방송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사게 되고 하루 700만 명이 보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을 하게 된다. 자신의 쇼에서 질문을 받으면 확신과 신념에 차서 대답했다. 모든 것을 끌어올 수 있는 잠재의식의 힘을 제시했다. 돈이 다 떨어지면 다시 그만큼 벌 자신이 있다는 확신을 했다. 그녀는 밝은 빛이 있는 세상으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가 된 것도 우연의 힘이 아니라 신념의 힘이다. 15. 자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잠재의식에 맡긴다고 말하고 자라. 인간은 수많은 선택지를 고르면서 산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하고 선택한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올바른 선택인지 모를 때가 많다. 그럴 때는 잠들기 직전에 고민하는 문제를 종이에 적고 이 모든 문제를 잠재의식에 넘긴다 라고 말하고 잠든다. 아침에 잠재의식이 대답해 줄 것이다. 이 말의 덕을 본 사람은 잠재의식 전문가인 조셉 머피 박사이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박사는 일본에서 좋은 조건으로 일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런데 먼 곳까지 가는 결단이 옳은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잠재의식에게 넘겼다. 이렇게 자기 전에 올바른 해답을 달라고 잠재의식에 기도했다.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한지성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의 질서에 따라 무한한 지성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나타나면 그 결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자기 전에 이 간단한 기도 문구를 자장가처럼 반복해서 읊었다. 그러자 3년 뒤에 일어날 일이 꿈에서 생생하게 보였다. 박사의 오랜 친구가 꿈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뉴욕타임스의 머리 기사를 읽도록,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반드시 절대 가지 말아야 해.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제안을 거절해라, 친구야. 꿈에 나타난 신문의 머리 기사는 일본이 1941년 12월 7일에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펄하버에 정박해 있던 미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한 사건이다. 진주만 공습은 꿈속에서 친구가 조셉 머피 박사의 생명을 구해준 잠재의식의 암시였다. 1938년에는 그런 공습 계획이 없었는데도 잠재의식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다. 무한지성에게 선택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맡기고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자신에게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 때가 많다. 종종 잠재의식의 답은 노랫말로 들리거나 특정 이미지와 친구, 조부모, 가족, 기타 등등이 보여준다. 조셉 머피 박사는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했다. 잠재의식은 무슨 일이든 가능하게 하므로 거기에 맡기고 지시를 따라보라.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기록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단서가 될 수 있다. 16. 신호를 만들어 신비로운 해결 방법을 잠재의식에 새기자. 잠재의식은 문제 해결이나 꿈이 이미 이루어진 상징을 좋아한다. 성공했을 때 취할 행동을 나타내는 신호를 만들어 보자. 네빌 고다드도 상상의 힘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는 것을 강조했다. 이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할 수 있는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그 일이 이루어져서 그 현실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을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 본다. 산에 올라갈 때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처럼 명확한 목적지를 정한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상상이 되어야 한다. 조셉 머피 박사는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어서 조언해 주었다. 내담자가 주인과 자신이 사고 싶은 땅을 안 내놓아서 실랑이를 벌인다고 했다. 박사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줬다. 조셉 머피 박사는 집을 팔 때 집 팔아요 라는 말뚝을 뽑는다고 조언해 주었다. 마을의 축제가 한창이었다. 내담자는 축제의 장식물을 세우기 위해 기다란 말뚝을 땅에 꽂고 있었다. 그때 문득 말뚝을 뽑는다는 박사의 말이 생각났다. 자신이 땅에 꽂는 말뚝을 자신의 땅이라고 선포하는 상상을 했다. 이 상상을 되풀이하자 안 판다던 땅을 땅 주인이 내담자에게 팔았다. 말뚝을 꽂는 상상은 꿈의 결과의 이정표이다. 그 땅이 내담자의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다. 항상 꿈이 이루어진 형태의 정신적 등가물을 정하라는 머피 박사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다. 머피 박사도 집을 팔 때 집이 하루 만에 팔려서 말뚝을 뽑아서 땅으로 패대기를 치는 그런 행위를 상상으로 강하게 했고 집을 내놓자마자 팔려서 이렇게 간단한 잠재의식의 원리를 항상 적용해 보았다. 우리 가족도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에 이사 갈 때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간절히 바라는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비싼 주택 마당 잔디에서 내 식구가 행복하게 노는 장면을 상상했고 그림에는 없는 강까지 마지막 상상의 결과를 떠올리고 그 감정을 생생하게 느낀 결과 신비하게 그런 집이 그대로 나타났다. 오히려 더 좋은 집이 나타났다. 그때부터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항상 잠재의식에 이정표를 세운다. 아주 간단하게 잠재의식이 알아듣는 5세 언어로 그림으로 생생하게 상상이 되는 단어를 심장에 새긴다. 그러면 예외 없이 곧 그런 상상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항상 명상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보고 부동산이든 땅이든 돈이든 명예든 원하는 직업이든 직위든 뭐든지 다 알고 있는 무한지성인 잠재의식을 한번 믿어보고 상상해보라. 간단하게 적은 것에서 시작해도 좋다. 무엇이든지 잠재의식은 답을 줄 것이다. 상상할 때 몸의 어느 부분에서 오싹한 느낌이나 전율이 오면 그 꿈과 상상은 곧 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가슴 뛰는 상상을 즐기는 편이 좋다. 17. 잠재의식은 받아들인 그대로를 현실화한다. 우리는 어떤 농담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기분이 그냥 안 좋다. 이유는 잠재의식이
그 농담이 들어가면 좋지 않은 일들을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게 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그대로 한 말을 받아들여 실현한다. 그 느낌이 좋으면 좋은 감정으로, 안 좋으면 안 좋은 감정으로 느끼게 해준다. 이것이 신호다. 잠재의식은 마음속에 감정으로 강하게 받아들인 것은 곧 실현한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 타인에 의한 짓궂은 농담이나 거짓이 들어가서 현실에 나타나는 걸 막아야 한다. 잠재의식은 판단하거나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 마음속에서 이루고야 말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대로 현실에 보여준다. 잠재의식의 대가 로이스 헤이는 사람들이 모르는 잠재의식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 우리가 떠올리는 모든 생각과 말하는 모든 단어가 미래를 창조합니다. 그녀는 간단하게 이 말과 생각을 확언이라고 말하고 좋은 생각과 말은 긍정 확언, 나쁜 생각과 나쁜 말이나 기분 좋지 않은 생각과 말을 부정 확언이라고 정의 내렸다. 끌어당김 이전에도 루이스 헤이는 스승인 에스터 제리 힉스에게서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우주의 근원임을 이해했고 자신의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모든 확언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운명을 크게 좋은 쪽으로 바꾸었다. 와칭의 저자인 김상훈 작가는 우리가 만약 생각을 모두 긍정으로 바꾸면 때와 운명,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운명을 크게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우주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을 하면 텅 빈 나만 남고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곳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항상 인생의 밝은 면을 바라보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잠재의식의 대가들은 그대로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리면 새 운명이 창조된다고 말한다. 새로운 생각이 그 자리에서 관찰자로 바뀌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 만약 현실에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를 때의 자기도 바로 관찰자인 나이다. 또 느낌이 안 좋고 불행해서 미칠 지경일 때의 자기도 관찰자인 나인 것이다. 뭔가 좋은 걸 생각하거나 나쁜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현실의 나이다. 어떤 생각을 하던 그 자리에서 잠재의식은 그대로 받아들여 실현하니 무슨 생각을 선택하겠는가. 인생에서 좋은 것을 끌어당기고 싶으면 바로 긍정 확언한다. 지금 당장 기분 좋아지는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래에 좋은 것들이 창조되는 것을 막는다. 소중한 시간을 부정 확언하는데 낭비하지 말자. 잘 안 될 거야. 나는 진짜 되는 일이 없어. 재수가 되게 없네. 이런 말은 이제 금지어이다. 잠재의식에 오직 긍정 확언만 새긴다. 나는 잘 될 거야. 지금 외치라. 19. 잠재의식을 정복하라. 잠재의식은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의 원인이라고 해도 좋다. 95%가 잠재의식이고 현재의식이 5%이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각인된 이미지대로 살고 있다. 빙산 아래에 잠재의식이 가라앉아 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보이는 부분인 현재의식은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한다. 잠재의식을 이용하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 잠재의식은 말보다는 이미지에 더 잘 반응한다. 감정이 담긴 것에는 더 잘 반응하는 우뇌에서 잠재의식을 조종한다. 잠재의식은 반복하면 할수록 현실에 더 빨리 나타난다. 소설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 바크는 잠재의식의 대가다. 작품 속의 주인공을 통해 잠재의식의 꿈을 새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먹이를 먹기 위한 목적으로 비행하는 갈매기 무리가 아닌 불가능한 목표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는 조나단 리빙스턴은 꿈을 멋지게 썼다. 상상한 것에 따라 행동하면 이루어진다는 소설의 교훈은
잠재의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 리처드 바크도 갈매기의 꿈을 처음 자비 출판했을 때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기적지도를 믿고 끊임없이 자신의 작품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날이 오리라는 사실을 잠재의식에 각인시켰다. 계속해서 상상을 놓지 않았다. 책이 출간된 지 9년 만에 캘리포니아 연안의 히피족들에게 읽히면서 세계적인 인기 도서가 되었다. 리처드 바크는 책이 수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상상을 한시도 놓지 않았다. 잠재의식에 심은 상상은 리처드 바크를 배신하지 않았다. 절대 꿈을 버리지만 않으면 반드시 그 꿈은 잠재의식을 움직여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 다른 잠재의식의 대가 프랑스 자기암시요법의 창시자인 에밀 쿠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과 상상력이 싸우면 반드시 상상력이 이긴다. 만약 말과 상상력이 손을 잡게 되면 그 힘은 단순히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진다라는 자기 암시 요법을 통해서 매일 잠재의식에 반복한 말들과 상상이 세상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상상도 하고 말도 같이 해서 무의식의 모든 부분을 더 좋게 만들어 버렸다. 잠재의식의 대가들은 이 요점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잠재의식에 원하지 않는 상상과 이미지와 말을 떠올리지 않고 오직 자신이 바라는 것만 상상하고 말로 하여 꿈을 이루었다. 잠재의식은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될 때까지 상상을 지속하면 반드시 이루게 해준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상을 하는가? 온종일 자신의 꿈과 관련된 것들로 주의를 채우는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상상만 반복하는가? 지금의 감정과 생각을 항상 알아차리고 주시하고 관찰함으로 인해서 잠재의식의 마스터가 되자. 잠재의식에 어떤 생각을 심고 있는지 잠재의식의 마스터가 되어라.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